네, 주민서대문의 황무환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봄이 오고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환절기라 네. 또 덜컥 감기 걸려가지고 아, 환절기라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옆에서 계속 기침했는데 느낌이 했는데 딱 감기더라고요. 조심해야죠. 환절기에 조심해야죠. 진짜.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보다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았는데 좀 뭐 그랬고 또 주말에 김용호 의원 의정 보고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무리를 좀 했어요? 주민들 많이 만났죠. 주민들 뭐 요즘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요즘 중앙 이슈가 너무 크잖아요. 중원 씨가 그냥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너무 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떻게 활동했는가보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더 궁금해하시는 느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제가 볼 때는 금요일은 모르겠어요. 지금 금요일 할 거면은 뭐 오늘 내일 해갖고 이때 결정하겠다고 나와야 될 건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잘하면 다음 주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우 그렇더라도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 다음 주에 넘어가 그러면 혼란이랄까 약간 이런 게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헌법재판소가 좀 염두에 두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늘 하는 말이 정책 재판소긴 맞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그쵸. 근데 이제 그게 헌법이라는 이제 근거에 둬서 이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근데 보통 그분들은 정치적인 일체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에 대한 고려는 진영에 대한 고려도 있겠지만 일정에 대한 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수요일 전에 이렇게 판결 내리면은 지금 전국에 4월 2일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대선하고 합쳐서 하면은 한 350억 정도가 아껴지는 거죠. 절약돼요. 근데 이제 헌재가 뭐 350억 아낀다고 그런 거 고민하고 뭐 이럴 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걸 고민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그런 걸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상황에 갑자기 혼란이 약간 갑자기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부분들에는 염두에 좀 어느 정도 두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고. 그러니까 전국 혼란상이 이제 더 격화되니까. 예, 이거를 빨리 결정을 안 내주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소위 말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판결이 나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이제 극우층의 예, 마음들이 훅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게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게 그래서 웃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된 판결 관련해 가지고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민변이나 이런 데서 이 노동운동이나 이쪽에서도 그 지금까지 그렇게 당연히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 날로 계산하면은 손해 보는 일이 생기잖아요. 지금처럼 손해 본다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시간으로 계산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대. 한 번도 안 해줬대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시간으로 해주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강제된 진보?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뭐가 진보 보수인지는 이런 부분에서 따지기는 되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긴 강제된 하는데. 인권 그러면 인권.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을 해야지 뭔가가 이제 하나의 정립이 되는데 지금 즉시항고가 뭐 위헌적이라고 해서 안 했고 네. 일반항고도 왜 안 하냐는데 뭐 마찬가지 아니냐. 네. 뭐 자기들끼리 자의적 판단을 하는데 네. 검찰 스스로가 자기들의 논리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 이게 위헌으로 보이더라도 네. 우선 항고, 재항고까지 해가지고 대법원이 자 이제는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 혹은 그 첫 지금 이제 판결 나온 이 재판부가 지금까지 우리 법 규정에도 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한 거는 너무 과하다. 네.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지금 이렇게 엎어버렸다는 거는 그냥 혼란이 아니라 그냥 전국만 아니라 이 사법체계 전체에서 혼란이라서 검찰청에서 지금 난리 났대잖아 지금. 왜냐면 지금 명태균 씨만 해도 지금 나 나갈라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시간에 맞게 지금 한 거냐 그러니까. 묻고 있고 뭐 전국에 소위 말하는 이제 구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날짜 계산할 거 아니야 자기도.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 좀 분명히 몇 % 이상은 그러면 나가야 이제 이 되는 상황. 간당간당할 때 그럼 시간 제대로 체크돼 있냐? 그치. 뭐 이거 볼 거고 네. 시간 제대로 체크 안 됐으면은 그럼 나를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근데 거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던 건데 그거 한 번도 안 받아주다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아주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군가 이 상황을 되게 이제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판에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재판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니면 뭐야 1심이 판결이 나고 제 2심으로 가고 등등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더 크게 됐을 수도 있다 오히려. 왜냐면 이제 뭐 독수독과 약간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에라도 이렇게 된 게 차라리 초반에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그런 절차적인 뭐 문제라고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게 절차적 뭐 과정 해소된 거고 네네. 지금 검찰이 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해소가 된 게 없어요. 아니, 왜냐면은 공처가 그 권한 인정주의에 대해서도 그 판사의 입장은 야, 그 내용이 없으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을 좀 지어라. 뭐 그렇죠. 이게 그 사실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고를 안 해버렸으니 다시 판단할 근거가 없어졌죠. 네, 고등법원도 그거 지금 안 되고 대법원도 안 되고 말씀하신 걸로는 지금 1심 뭐 요게 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다 1심이 아니라 내란죄 1심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란죄 1심에서도 이건 단순한 구속 사유의 문제지 독과독수는 증거가 이제 동부도쓰기가 못 쓴다는 건데 이거는 구속 사유 문제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정을 지었어야 되고 검찰도 문제가 있는 거는 즉시 항고가 뭐 위헌적이라고 말할 뿐이지 일반 항고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보통 항고. 보통 항고라고 하죠. 보통 뭐 보통 항고도 일반 항고도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보통 항고로 해서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돼요. 아니, 지금 그래서 그 검찰 내부에서 좀 난리 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이 특히 구속시킨 사람들이 열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분명히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제 검찰청 내부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사법 체계에서도 실무에서도 네. 문제가 되니까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시 이게 하도 큰 이슈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동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네 얘기 또 우리 동네 얘기이기도 하죠. 예, 어쨌든 뭐 서대문구 사람들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집회도 엄청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반대로 또 뭐 윤 대통령 지지하는 서대문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또 반대 집회 뭐 나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다시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서대문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벚꽃 얘기부터 할까요? 벚꽃.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갑자기 복권 얘기하고. 아, 네. 벚꽃 얘기가 뭐냐면 서대문구에서 또 무슨 또 이거 옛날에 욕 되게 많이 먹었던 건데 썸데몬 위드 벚꽃? 썸데몬 위드 벚꽃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이게 소개팅인가?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커플 매칭 네.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반응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왜 반응이 이거를 예전에 문석진 청장 때도 한번 했거든요. 할래다 실패했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약간 사이즈가 더 컸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서대 그 구청장 협의회인가 약간 거기서 갑자기 이게 서부권 어 서대문 마포 은평이 어떤 행정에 함께 발맞춰 나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서부권의 행정협의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은 뭐 한 1억 정도 잡혔다 그러면은 실제 한 일은 뭐냐? 그럼 물어보면 이제 불광천이 세계 구를 관통하잖아요. 불광천에 관련된 뭐 우리가 협의를 하기로 한다. 뭐 그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오케이. 뭐 이제 하다 보면은 근데 불광천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고민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뭘 했냐면은 공무원들끼리 소개팅을 시켜주자. 근데 그래서 서대문 마포 은평
공무원들끼리 소개팅을 한번 시켜주는 그거를 한번 하자고 했다가 그때도 욕을 뒤지게 먹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안 됐죠. 왜냐면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싱글인 결혼을 안 한 공무원들 혹은 뭐 혼자인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소개팅을 반드시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비혼주의자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뭐 해가지고 시켜주겠다. 하자. 해라. 약간 이러니까는 첫 번째로 왜 공무원들만 그런 걸 시켜주냐가 첫 번째였고 싫은 공무원들은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문제였었고 좀 이게 약간 이게 때가 맞는 거냐?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좀 철 지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 결국 못했죠. 근데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또 한다는 건데 3월 23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그러고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거나 28세, 39세 미혼 남녀 20여 명을 커플 매칭을 하겠다. 나이는 왜 정해? 이거 나이는 왜 정해? 웃긴다. 28세는 왜 28세야? 39세는 왜 39세고? 하여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게 계속적으로 몇 년간 좀 자주 나오잖아요. 저출생 뭐 이런 것 때문에. 저출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종종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결혼 비율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출생 이 문제를 너무 전통적인 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정도 나이까지 됐는데 결혼 안 하면은 문제다.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야 너 이제 나이 찼는데 결혼 안 해?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명절에 그거 듣기 싫으니까 가기 싫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래서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행정이 나서 가지고 친구끼리 해도 욕 먹을 때가 많은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근데 이제 행정이 나서 가지고 소위 말해서 무슨 뭐 맞선 프로그램, 네. 뭐 미팅 프로그램 뭐 이렇게 네. 하겠다는 건데 약간 조금 이제 그 시대착오적인 면이 많죠. 아니 그 서대문 마포 은평 그거 할 때 그때도 와 시대착오적이다 그 얘기하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짓을 하냐는 욕을 먹었는데 그것도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한다는 거야. 와 이게 뭐한 짓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뭐 잘 됐다는 소문보다는 시작할 때부터 이런 비판이 많았던 게 전국에 사례가 많거든요. 실제로 잘 된 거 하나 있대요. 그 지방 쪽이었는데 잘 된 거 제가 기억하는 거가 뭐냐면은 공무원들끼리 했을 때 그때 조금 괜찮대요. 결혼도 좀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특별히 잘 됐다고 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뭐 벚꽃 필 때 만나는 건 좋겠지만 그걸 굳이 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무원들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런 거 한번 하면은 사람이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싱글인 공무원한테 와서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 많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뭐 미팅 뭐 여의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순 남자들만 와가지고 뭐 그랬던 경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또 뭐 이런 성비가 안 맞으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약간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오겠구나가 눈에 딱 보이니까 공무원들 분위기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싱글인 이거 혹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약간 지금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 인천 같은 경우가 1억 드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 낳으면은 어떤 거 그리고 이제 뭐 신혼부부나 애가 있는 집에 뭐 1,000원짜리 임대주택 약간 이런 거 6년 동안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수도권에서 인천이 지금 출산율 1등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차라리 저는 이제 이렇게 매칭 프로그램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아니 뭐 그 커플들이 와가지고 데이트를 하기에 벚꽃 핀 안산이 좋잖아요. 네. 그럼 그들에게 뭔가 하다못해 이 돗자리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뭐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좀 와서 데이트를 할 수 있고 뭐 오면 사진 찍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뭐 5박 6일짜리 무슨 그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것도 5박 6일 동안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해도 안 되는데. 아니 물론 예전에도 미팅하고 소개팅 하면은 그걸로 또 연결돼 갖고 이렇게 연애하신 분도 많죠. 네, 약간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출산율이나 출생이 뭐 안 하거나 약간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제도나 그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고민해볼 그러니까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출생이나 출생에 대한 문제가 정말 저출생의 문제라면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것 같은데 오히려 갑자기 결혼을 애들이 결혼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혼은 제가 볼 때는 해답이 너무 멀리 갔거나 아니면 해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어쨌든 서대문구청이 또 싱글 공무원들한테 애도를 표한다. 약간 안 차면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이것도 약간 좀 올드한 용어가 돼버렸지만 한참 워라벨 그랬잖아요. 네. 아니 이 그 연령대 젊은 남녀들이 소위 말해서 누구를 만나서 데이트할 시간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죠. 뭐 연애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라벨 자체가 안 되는 삶을 뭐 꼭 2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일하는 분들이 그렇지만은 워라벨이 되는 세상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죠. 좀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약간 좀 잘 제대로 된 그거에 좀 짚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비전공유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선 수행 및 5대 핵심 과제. 근데 여기서 좀 볼만한 것들이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재건축, 홍제지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두 번째로는 성산로 입체 복합 개발. 뭐 이런 거 요 정도예요. 이 두 가지. 크게는 딴 것도 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 두 가지인데 홍제지구라고 하면 이제 인왕시장 유진상과 이거 재개발 관련된 건데 이게 잘 될까요? 이게 2025년 비전 공유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보통 탄소 중립 정책도 예. 2030, 그렇죠. 뭐 2050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예. 아니면 서울시 생활권 계획도 2040, 예. 그러니까 뭐 204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장기 비전을 갖고 사업을 펼쳐 나가는 건데 이거 그냥 2025년 사업 공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년에 이게 비전 공유인데 홍제지구 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25년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조합도 설립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추진이 단계도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뭐 추진이라도 구성돼서 뭐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도 안 갔을 텐데.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강북횡단선과 네. 서부선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일을 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장기간에 해야 될 일과 단기간에 해야 될 일이 뭐 우선순위가 없이 좀 뒤죽박죽 돼 있는 느낌? 그러니까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산로 두 번째는 더 문제입니다. 성산로 입체 복합 개발 신성장 거점 사업인데 이게 지금 거기랑 연계된 거거든요. 경의선 지하와. 경의선 지하화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랄지 이런 거를 같이 엮어가지고 성산로 이쪽에 그 연세대학교 앞에 뭐 맞죠? 성산로가 거기. 네. 예. 연희IC 가는 예. 그쪽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경의선 지하화가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에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야말로 진짜 2025년도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상원 청장의 공약상 점검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뭔가 이루어진 건 없는데 막 90%돼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지. 제가 보기엔 이 비전 공유에 나온 얘기가 아니, 나쁜 얘기는 없어요. 다 좋은 얘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실현 가능하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정말 뭘 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25년도에 이걸 뭘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되는. 뭘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뭐 서명운동이나 이 정도밖에 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도 우리 홈페이지 가면 다 공개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그리고 약간 국민들을 속인다는 느낌도 들어서 약간 그래요. 솔직히 전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포장이잖아요. 네. 포장이고 뭐 어디로든 통하든 교통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비전 공감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강론을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거를 2025년에 뭘 할 수 있냐. 그렇지. 이렇게 따졌을 때 좀 더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홈페이지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쁘게 비전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목표 뭐 이렇게만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 죄 쓸모없습니다. 포장지고 네. 그래서 2025년에 뭘 할 건지 거기에 예산은 얼마가 투입이 될 건지 담당 부서는 뭔지 뭐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 결정적으로 해서 홍제지구 중심 관련된 건 예산도 지금 없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이걸 마련하려면 구의회하고 합의를 봐야 돼요. 뭔가 화해를 해야 되고. 뭐 뭘 아무것도 예산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폭포 글로벌 대표 명소화. 예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뭘 어떻게 뭐 글로벌 명소를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고. 두 번째 100년 근린공원 활용 힐링 공원 조성. 요거는 저희가 그때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 황두영 그 작가와 같이 했을 때 이미 그걸 했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서대문구는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팝골프 고민도 있잖아요. 파크 골프를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서울시 사업을 갖고 와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뭘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맞나 싶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 뭐는 1인 가구 24시간 안심 뭐예요 이게? 안심이 전담관제? 뭔지 모르겠습니다. 1인 가구 24시간 동안 네. 안심할 수 있도록 전담관을 네, 전담관제를 하겠다. 전담관 제도를 운영하겠다. 아, 전담관제. 네. 다 이게 들었구나. 근데 뭐 저는 이런 거는 뭐 좋죠. 25년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차 인프라 확충 등 주차 인프라 확충. 지금 주차 인프라 확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시관리공단 주차제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우리 방송했나요? 네. 예. 난리가 났는데 그거 하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문화도시를 위해서 서대문구 9개 대학 연합 행복 캠퍼스 확대 운영. 뭐 이건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하는 거고. 여자농구단 운영 및 서포터즈단 모집. 아, 못 버리시네. 반려견 돌봄센터 확대 운영.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건 뭐 더 안 붙여도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여자농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마이웨이 하겠다. 네. 뭐 그리고 뭐 이제 들리는 소문에 하면 예산을 뭐 마련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모르겠을 거. 어떻게 마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고요. 네 번째는 위기가구 발굴 및 네. 이제 복지 관련된. 네, 그런 거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90%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아니 원래 기본 기준치를 저는 낮춰서 잡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받지 않았던 거를 네.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아예 고정시켰던 거고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성환 청장 와가지고는 뭐 저출생 대책으로 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신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그 운영에 네. 비용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그 비용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예산을 어떻게 뭐 마련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생 그 정책에 네. 방점이 잘 찍혀 있으면은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공공이 네네네.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예, 그 다음이 시니어 파크 행복한 밥상 계속. 요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때 말했던 게 이겁니다. 네네. 그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지금 이제 경로당 관련해 갖고 주 5일 점심 제공 뭐 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했을 때는 이게 딱히 문제다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그래요? 네. 이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도 서대문구에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경로당 근데 회비를 내고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딱히 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근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뭐 규정할 수는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경로당 아닌 곳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도 있어요. 일종의 사설 경로당처럼.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 경로당에는 좀 가기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맘 맞는 사람들끼리 있는 곳에 가긴 가는데 점심 먹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런 방면에서는 경로당 그걸 좀 범주를 넓게 해서 본다면은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뭐 선거법 위반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잘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뭐 근데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근거 규정에 예. 기반해서 이게 지원되느냐 예. 그건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야 될 게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섯째로는 신촌 핵심 상권 브랜딩
이화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무덤표 특별 보증, 중장년 일자리 전담 창구, 10개 청년 벤처팀 육성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매번 나오는 그냥 이거는 뭐 그건데, 특별히 뭐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막 이렇게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청년 창업 지원센터로 했는데 뭐 큰 성과가 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그 파란고래인가 그것도 지금 청년 무슨 사관학교, 취업사관학교, 청년 취업사관학교, 네. 창업사관학교, 취업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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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카페 포포도 사실 청년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팀이 청년팀인지 무슨 경제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경제 쪽 이런 정책이 뭐 그냥 획기적인 게 나오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요. 특히 신촌상권 활성화 뭐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됐으니까 한번 팔 걷어붙이고 신촌상권 활성화에 뛰어들겠습니다. 뭐 할 거고 예. 이대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딱히 답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APM 그 이대 앞에 이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으시더라고요. APM 와 근데 진짜 어렵던데요. 그죠. 예. 차라리 밀리오려면은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APM은 이게 뭐 어떤 그 중심축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이걸 광장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쵸. 아니, 앞에가 넓긴 넓지만 우리가 어떤 활용점에 대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대 상권에 대해서도 뭘 하려면은 APM과 또 어떻게 연계할 거냐 뭐 그런 고민들이 좀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거 얘기 뭐냐? 교통 허브 도시. 예, 교통 허브 도시라고 하면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시범 운영,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동구에서 했던 성공버스, 네. 예, 성공버스. 그 다음에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버스 시범 사업. 근데 이제 가자역에서 홍제폭포 구간이라고 하는데 뭐 홍제폭포에서 또 지나서 구청까지 가고 뭐 하겠지만 그 노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홍천폭포에서 쭉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여기 방송국 이쪽으로 오는 요 노선일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더라도 결국은 이게 그 원으로 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청 뭐 앞이다 어쩌다 뭐 이게 구청 정류소다. 뭐 서대문 구청 홍제폭포 정류소 이렇게 이제 정하겠죠. 네네네. 근데 다만 그 노선이 예전부터 마을버스나 이런 이제 버스 노선 수요가 있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자율주행 버스다 보니까 지금 연희동 쪽이 뭐 지금 재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철거 중이잖아요. 네네. 그럴 때 조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 쓰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코스도 그냥 이렇게 홍제천만 따라갈 수 있는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자역을 또 이제 갈 수 있게 할 거면은 가자역이면 홍제천차로 쭉 가가지고 가자역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정류소가 애매한. 그러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오다가 오성 사우나 이쪽 오기 전에 우회전 해가지고 뭐 이제 돌아서 이렇게 올 수는 있겠죠. 예. 저 어쨌든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지하화 사업 및 성산로 입체복합 개발 연대 아까 했던 얘기. 그다음에 서부 경전철 조속 착공, 강북 횡단선 대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좀 얘기할 만한 게 공공시설 셔틀버스 시범 운영은 참 큰 문제다 지금 이건. 저번에도 아까 그때 우리가 자기가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예. 그때는 관광명소 셔틀버스 운행이고 이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관광명소도 예를 들면은 서대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네네. 거기에 이런 관광버스 뭐 순환 셔틀버스 운행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문제는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의 그 셔틀버스를 그렇게 운행하겠다는 거니까 공단 본연의 업무하고 이제 지금 맞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거였고 네.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또 이렇게 또 편하게 그러니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네. 셔틀버스를 또 운행한다면 그것도 이제 뭐 공공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네. 아니면 이제 종합적으로 서대문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조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운행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말하는 건 이건 시범 운영이라고 자기들이 해놓고 나서는 지금 이게 차가 어디 차를 지금 운영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결국은 인력과 네. 버스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버스도 거기 뭐 이거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럼 뭐 크게 그런 이게 것은- 구청에서 뭐 하는 게 아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아니, 사업을 잘 따온 것도 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에다가 이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서대문가 신청을 해서 됐고요. 그걸 이제 여기다 좀 돌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서대문 그거하고는 크게 관리가 없고 사실 공공시설 셔틀버스 관련된 건 어쨌든 지금 꼬이고 있다 약간 보아하니 어쨌든 차를 따로 마련해서 뭐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이건 그대로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저기 어딥니까? 공단에 있는 차, 셔틀버스랄지 이런 것들을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제 이게 꼬이는 거죠. 스텝이 꼬이는 게 구청은 분명히 김규진 의원, 공단은 분명히 김규진 의원한테 정식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시범 사업 그냥 별도의 시범 사업이니까 그냥 또 시범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했던 건 정식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퉁치면서 갈 건가? 약간 되게 지금 뭔가 잘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뭐 공단이 안 하고 교통관리과나 교통행정과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겠죠. 교통정책과 약간 여기서 하는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거기 직접 할 수도 있죠. 입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업체에서. 해요. 근데 공단 그것도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긴 하던데. 공단 뭐가 유치해야 돼? 버스 운영이요. 아 진짜 그걸 위탁을 해요? 그것도 뭐 다 버스를 매매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약간 지입차처럼 하는구나 그러면 그것도 좀 웃기다. 알겠습니다. 뭐 공공시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청에서 직영인지 뭐 공단에 위탁을 하는 건지 약간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거리를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늘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어르신들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셔틀버스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걸 확대시킬 거라고 봐요. 아. 공공시설 뭐 이렇게.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어르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탈 수 있는 뭐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본연의 그 운영 자체의 목적이 좀 달라질 거고. 이거 그러면 또 조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봐야겠어요. 그냥 장애인 어르신용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비장애인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차량 셔틀버스 운행은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성동구에서 지금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 사례대로 본따서 그대로 이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조례가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별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고. 왜 없어 얘기해야지 그것도.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고가 없어요. 뭘 새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것도 그러네요. 네. 아까 뭐 정책 담당관제 한다는데 그럼 그 예산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 한 얘기만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예산 통과시켜준 대로 하는 건데 그러네. 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 정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먼저 무릎 꿇겠죠. 그거는 이제 누가 먼저 무릎 꿇느냐의 문제는 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업으로만 봤을 때 네. 뭐 성동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대로 움직일 거고 아마 이제 그거를 확대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할 텐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거면 진짜 본인의 꿈이라고 하는 버스 공영제를 하시라. 그러니까 그렇죠. 버스 공영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말버스 공영제를.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 노선이 중복되면서 쓸데없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예산을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냥 마을버스를 뭐 몇 년에 한 대씩 하나씩 인수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약간 마을버스 공영화 약간 TF를 만들어서 용역해가지고 사들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긴 해요. 마을버스 뭐라 그러죠? 아까 노선 무슨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 게 이 뭐 셔틀버스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마을버스 노선 개선을 위한 재정비 용역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영역만큼은 쓸데없는 영역이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왜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그건 그쵸. 저번에 한참 논란이 됐던 게 맞아요. 뭐 독립문까지 가니 독립문을 넘어서 그때 그쵸. 맞아요. 그 터널을 네. 지나가니 어쩌니 뭐 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또 몇 번은 어디로 들어갔다 오니 막 이런 게 거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결정하는 게 서울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재정 병역을 했을 때 결국은 마을버스 업자의 이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있을 거고 그렇죠. 주민들의 편의는 또 어떻게 변화될 거냐가 있고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 서울시는 이걸 받아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음. 그러면 이 영역을 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용역을 할 판은 하기는 저는 용역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용역이 노선제 조정이라는 용역이 아니라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약간 공영버스를 뭐 만들기 위한 뭐 TF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요걸 돌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마을버스를 뭐 매입을 하든지 뭐 거기에 마을버스를 뭐 좀 조리라고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전술을 세우는 게 좀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예를 든다면은 그런 거는 필요하겠죠. 각 그 정류소별 이용 그 데이터는 나올 거예요, 쭉. 그러겠죠. 쭉 나올 거고 시간대도 다 나올 거고 그렇죠. 이분들이 주로 어디까지 가시는가에 대한 동선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는 이제 그 정류소까지의 접근성. 음.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여기 라디오에서 뭐 6번 타로 가는데 접근성, 혹은 저쪽 7738 타로 가는데 접근성, 뭐 27 가는 접근성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접근성에 이제 맹지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고민들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교통 환경이 어떻게 되냐 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작은 버스가 들어가야 되냐? 뭐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노선을 짜볼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노선 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 예. 그냥 뭐 우리가 그냥 큰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렇게 쉽게 된 것은 벌써 쉽게 했겠지. 다만 어쨌든 이왕지사 뭐 버스 공영제까지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공공시설 셔틀버스 뭐 이렇게 시범 운영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거 동의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이걸 할 때 성공버스 그때 그 기사를 봤는데 성동구가 성공적으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30만 원인가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버스에 일하러 오는 거야 사람들이. 인건비를 왜냐하면 마을버스에 기존의 마을버스 인건비보다 30만 원 정도를 더 받으면 내가 몇 년을 더 해서 뭐 시내버스라고 하는 그 버스를 옮겨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투자를 할 수 있다. 내가 3년 뭐 몇 년을 투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그 뭐랄까요?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대문구도 좀 그런 거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저께 증산역에서 우리 집에까지 가는데 마을버스 서대문 15번 타려고 했거든요. 한 대 다녀 한 대. 그 공휴일에 그렇게 다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안 다녀.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 기다리다가 이럴 거면 그냥 걸어가자.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걸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아니 근데 한 대 두 대 가지고 이 노선을 이렇게 운영하면 원래 세 대인가 운영하는 걸로는 아는데 그것도 이제 복잡할 때. 마을버스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와 이게 마을버스가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 이게 도대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있으면 뭐 합니까? 힘들게 노선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있으면 뭐 하냐고요. 좀 잘 운영할 수 있게 뭐 이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없다면 모를까. 예를 들면 성동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쨌든 좋다라고 하니까 모델이 그런 모델 잘 받아서 서대문구에서 좀 잘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떤 측면에는 서울시 교통 정책을 바꿔야죠. 다시 한번 흔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남북가담이 다니는 마을버스도 적어도 그거를 남북가담 권역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다면은 몇 대 더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명지대 뒤쪽만 딱 증산역까지 갔다가 오니까 그렇지. 거기 안에도 수요는 있죠, 당연히. 그치. 수요가 없진 않아요. 예. 보면은 대부분 차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과 그냥 걸어가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 버리니까 걸어가 버리고 그쵸. 더 안 타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순환 느낌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서대문 15번 같은 경우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지대학교에서 증산역까지만 왔다 갔다 하게 해주겠다. 약간 주민을 위한 차라는 느낌이 아니라 증산역에서 내리는 학생들, 중간에서 증산역으로 보내야 될 직장인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애매하긴 하죠. 예,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은 서울시 이제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자치구청장과 협의를 하면서 풀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 주면서 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구조 마을버스 뭐 버스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어느덧 20년 최초로 이런 걸 한 게 이명박 서울시장 때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주황색 버스, 네. 파랑 버스, 네. 그다음 녹색 버스, 네. 이제 더 작은 마을 버스. 뭐 이 구조가 그때 잡힌 그때 왜 잡힌 거잖아요. 그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어느덧 이제 뭐 슬슬 20년이 된 이거를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중심축도 강남축, 강북축 뭐 이렇게 맞아, 종로축 그때 그랬었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한 5대 권역중으로 나눠서 서대문 구청에서는 홍대 입구 바로 못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종로축이니까 그치. 좀 그 흔들 필요는 있죠.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2025년 비전 공유 보고에 5대 핵심 과제, 우선 수행 및 5대 핵심 과제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니 꼼꼼히 들여다 보면은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정리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우선 수행이라고 하는 교통허브 도시 관련해서는 지향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경의선 지하화나 지금 서부선이나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오래 뭘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좀 제시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 서부선은 뭐 올해 뭐 착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 경의선 지하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약간 이 생각이 좀 뭐 본인의 들고. 정책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고 5개 핵심 과제는 이게 과연 1년짜리 사업인 것인가에 대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기존에 하던 거는 그냥 기존에 원래 하던 거였으니까는 약간 뭐랄까 새로움이 없고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1년 만에 된다고 약간 이래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올려놓으셨지만은 이성원 청장 들어와서 더 안 된 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니에요? 더 안 되고. 이게 이거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간 글로벌 경제 위기나 뭐 약간 뭐 우리 물가나 경기나 이런 거 타고 있는 거지. 뭐 구청장 한 명이 되게 잘한다고 오세훈 시장도 못 하고 있는 거 봐요, 사실. 아니 근데 끊임없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글로벌 환경이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 외환 위기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면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무조건 된다. 청사진 같은 것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동네가 바뀝니다. 이것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재건축을 못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게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뭐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가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무조건 됩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신통 개발을 제가 이번에 그거 하면서 본 상황에서는 신통 개발 이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밀어준다고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밀어준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굉장히 경기를 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 말을 100% 믿지는 말자. 약간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종합적으로 쭉 봤을 때 느낌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는 눈치고 봐도 없네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사라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관심도 없겠지만 뭐 마을 공동체, 그러네. 사회적 경제, 그러네.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성장하는 서울 중심 도시에서도
이제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좀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재개발 재건축 방향으로만 주거 공약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단절시켜 버리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가능 발전 도시 혹은 기후위기 대응 도시에 대한 좀 고민을 잘 녹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약간 재건축이 필요한 동네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소위 말하는 도시재생처럼 조금씩 손봐야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얼마 전에 지금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네. 뉴스 나온 것 중에 뭐 10년간 뭐 2,000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보자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했던 말이, 그러면 그 10년 내 임기 지나면 그걸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러니까 내 임기에 그냥 한 번에 끝내자 해갖고 2,000명을 바로 증원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탄소 중립 정책을 그럼 뭐 30년까지 50년까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자기 임기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임기 때 확 줄여라. 그러니까. 감축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정책의 연장 약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은 얘는 무조건 반대였는데 좀 찬성하는 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슬럼화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나 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다. 그러나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처럼 혹은 뭐 자산화 사업처럼 약간 이렇게 자문자문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같이 좀 묶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빨리, 벌써 47분. 빠르게 얘기할 건. 서대문 구에서 임시회를 지금 네. 온포인트로 열었죠. 열었죠. 네. 뭐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불신이만 뭐 이런 그거는 거는 안 올라왔어요. 네. 그건 없고 그냥 홍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뭐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 때문에 그게 올라와 가지고 온포인트로 열었다.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레빌인가? 그거. 네, 센트럴 뭐 서프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했다. 원포인트로. 하고 나서도 말이 많다. 뭐 절차적인 또 문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쉬운 거는 그냥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해라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 조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정치가 필요하냐면 지금 아무리 우리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미 소위 말하는 지금 계신 분들 상임위원장들 다 조례 위반으로 상임위원장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지고 가서 이거 틀렸으니까는 바꿔달라고 해봐야 법원에서는 니들끼리 좀 해결하세요라고 던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아니면 구청에서도 현수막으로 뭐 구의회가 뭐 절차 위반했다. 이거 아무리 붙여봐야 법원에 가져가 보시라니까 법원에서는 이런 거 이걸로 갖고 오지 마세요라고 털어버린다고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좀 서로 우는 소리하고 이럴 게 아니라 뭐 틀렸네 잘못했네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해서 합의와 화해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약간 이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거 가지고 같은 법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져가면 이렇게 해석할 거고 이 사람한테 가져가면 저렇게 해석할 거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상황이. 전 민주주의에서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 사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과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도 잘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거 하려고 선출되겠다고 뛰어다니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그거를 들은 얘기인데 구청 공무원들은 구청장이 그 준예산이랑 선결처분 이걸 안 하고 그 구의회에서 했었던 그 예산을 받은 순간
구청장이 항복한 줄 알았다라는 거를 약간 구청 공무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복한 줄 알았는데 근데 약간 상황이 계속해서 싸우는 상황이라서 약간 자기가 당황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항복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두 개의 자동차가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쫄리는 사람이 먼저 탈선하겠죠. 탈선을 누가 먼저 할까요? 뭐 브레이크를 잡거나 부딪히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 대변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